명왕성을 행성에서 쫓겨내게 만들었던 장본인 플루토 킬러 마이클 브라운은 2016년 아주 재밌는 논문을 발표합니다. 명왕성 너머에 진정한 9번째 행성이 어딘가 숨어있을 거란 주장이었죠. 연이어 태양계 외곽 소천체를 찾고 있는 마이클 브라운은 해왕성 궤도에 걸친 채 아주 길게 찌그러진 타원 궤도를 그리는 다양한 작은 천체를 발견해왔습니다. 이러한 천체를 해왕성 바깥 천체 TNO라고 부르지요. 흥미로운 사실은 최근까지 발견된 아주 많은 TNO들의 궤도가 대부분 특정한 방향으로 쏠려있다는 겁니다. 당시에 브라운의 계산에 따르면 정말 우연하게 TNO들의 궤도가 한쪽으로 쏠려있을 가능성은 0.007%밖에 안 되죠.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부자연스러운 태양계 외곽 천체들의 궤도 분포를 설명하기 위해서 브라운은 또 다른 거대한 행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어쩌면 이 거대한 행성은 자신의 강한 중력으로 주변을 지나가던 소천체들의 궤도를 크게 뒤틀었을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아예 태양계 바깥으로 날아가 버렸겠죠. 반면 거대 행성 정반대편으로 타원 궤도가 쭉 뻗어있는 소천체들은 거대 행성으로 인한 섭동을 덜 받았고 무사히 살아남았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브라운은 태양계 끝자락 어딘가 숨어있을지 모르는 거대 행성으로 인해서 현재 TNO들의 궤도가 한쪽으로 쏠리게 되었다고 추정했죠. 현존하는 태양계 행성 찾기의 1인자라 할 수 있는 천문학자가 직접 9번째 행성의 존재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그저 전설로만 여겨지던 9번째 행성 플래닛 9은 본격적으로 천문학계의 큰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아주 다양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요. 우주먼지 현자타임즈, 영원히 끝나지 않는 천문학계의 가장 뜨거운 떡밥 플래닛 9의 최신 근황을 소개합니다. 정말 9번째 행성이 존재한다면 대체 어떤 망원경으로 어느 쪽의 하늘을 봐야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설령 존재한다더라도 현존하는 망원경으로 그걸 찾는 게 가능할까요? 2021년 브라운은 좀 더 현실적인 차원에서 9번째 행성의 관측 가능성에 대한 더 세밀한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그 사이 추가로 발견된 여러 TNO들의 궤도를 설명할 수 있는 플래닛 9의 실제 위치는 어디쯤이어야 할까요? 다양한 파라미터를 계속 바꿔가면서 총 120개의 시뮬레이션을 분석한 결과 브라운은 9번째 행성이 지구 질량의 6배 정도로 무거워야 한다고 추정했습니다. 이 정도라면 주로 수소와 헬륨으로 채워진 미니 해왕성급의 천체라 생각해 볼 수 있지요. 또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 행성은 태양으로부터 평균 380AU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플래닛 9 역시 아주 크게 찌그러진 타원 궤도를 그리기 때문에 태양에 가장 가까이 접근할 땐 300AU 거리까지 다가올 수 있죠. 한편 추정된 9번째 행성의 궤도는 지구의 공전 궤도면에 비하면 한 16도 정도 크게 기울어져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계산을 근거로 브라운은 앞으로 9번째 행성을 탐색하기 위해서 망원경들이 주로 어느 쪽의 하늘을 봐야 할지 재밌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죠. 그런데 정말 9번째 행성을 볼 수 있을지의 가장 중요한 관건은 그 표면이 태양빛을 얼마나 많이 반사하는지입니다. 바로 알베도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알베도만큼은 9번째 행성의 추정 질량, 추정 궤도와 달리 수학적으로 추정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행성의 알베도는 그 행성의 대기를 구성하는 화학 성분으로 결정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브라운은 9번째 행성의 알베도를 0.2에서 0.75까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관측 가능성을 비교했죠. 만약 이 가스 행성의 대기 중에 태양빛을 잘 반사하는 얼음 결정이 아주 많이 떠 있다면 이 천체는 좀 더 밝게 보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경우라면 현재 운용되고 있는 기존의 관측 서베이만으로도 충분히 포착되었을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별다른 발견이 없다는 건 어쩌면 알베도가 굉장히 작은 어두운 천체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외선 관측이라면 조금은 기대해 볼 수 있는데요. 가시광으로 봤을 땐 어둡게 보이더라도 행성 자체가 미지근하게 가열되어서 적외선을 방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말 거대한 가스 행성이라면 목성이나 토성처럼 어떤 별도의 자체 여론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어진 거리보다 좀 더 강한 적외선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천문학자들은 적외선으로 우주를 보고 있는 제임스 웹으로 9번째 행성이 발견되기를 기대하기도 하죠. 게다가 또 최근엔 이 9번째 행성이 사실은 아주 작은 원시 블랙홀일지도 모른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죠. 이 논문에선 이 9번째 행성이 실제 존재한다면 그 질량이 대략 지구의 5배쯤 되어야 한다고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질량을 갖고 있으면서 쉽게 관측되지 않는 존재라면 아마 빅뱅 직후 초기 우주에 탄생했을 거라 추정하고 있는 원시 블랙홀일 수 있다고 추정했죠. 사실 TNO들의 한쪽으로 쏠린 궤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태양계 바깥 TNO들과 달리 태양계 안쪽의 평범한 행성들은 그 궤도가 전혀 쏠려있지 않다는 것이죠. 이것은 플래닛 9이라는 존재가 오래전 태양계 형성 때부터 함께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태양계 바깥에서 서서히 접근해 오다가
태양 중력에 포획된 존재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만약 플래닛 9이라고 하는 거대한 행성이 태양계 형성 초기 때부터 함께 있었다면 당연히 수금지와 목토천의 행성들의 궤도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까진 그런 뚜렷한 흔적은 거의 보이지 않고 있죠. 대신 태양계 최외곽 티에노들의 궤도에서만 그 뚜렷한 쏠림 현상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태양계 바깥을 떠돌던 무언가가 태양계 근처를 지나가다가 포획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죠. 물론 대부분의 원시 블랙홀은 오래전 서로 부딪히고 반죽하면서 지금의 거대한 블랙홀을 이루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다른 블랙홀들과 반죽되지 못한 채 홀로 우주를 떠돌고 있는 외톨이 원시 블랙홀도 일부 존재할 겁니다. 그렇게 우주를 떠돌던 원시 블랙홀이 태양계에 붙잡혔다면 이론상으론 가스 행성으로 존재하는 플래닛 9과 마찬가지로 현재 관측되고 있는 티에노들의 어색한 궤도 분포를 깔끔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논문에서 가장 재밌는 부분은 논문의 한 페이지에 지구 질량의 5배 정도로 무거운 원시 블랙홀의 크기를 1대1 실제 크기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인데요. 원시 블랙홀은 밀도가 높다 보니 실제 종이 한 페이지 위에 그 전체 크기를 담을 수 있습니다. 정말 플래닛 9이 원시 블랙홀이라면 기존의 지상망원경 관측으로 발견하지 못한 이유를 어느 정도는 납득할 수 있죠. 어쩌면 원시 블랙홀이 주변 시공간을 작게 왜곡시키면서 만든 미소 중력 렌즈 현상을 통해서 그 실체를 검증하는 것도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더 최근에도 플래닛 9의 정체와 발견 가능성에 대해서 다양한 분석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말 이 9번째 행성이 태양계 끝자락에 숨어 있다면 아주 미세하긴 하지만 태양계 안쪽 행성과 탐사 로봇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을 겁니다. 이전까진 행성들의 정밀한 위치 변화를 감지하기 어려웠지만 그간 우린 다양한 행성을 향해서 많은 탐사 로봇을 보내왔죠. 탐사 로봇들의 궤도와 궤적 역시 9번째 행성이 가하는 중력의 영향을 아주 미세하게 받았을 겁니다. 바로 이러한 아이디어에서 출발해서 최근 한 논문에서는 목성 탐사선 주노, 토성 탐사선 카시니, 그리고 그간 날아갔던 화성 탐사 로봇들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9번째 행성이 숨어있을 만한 위치를 찾는 시도를 하게 됐습니다. 다만 플래닛 9을 찾을 때 정확한 값을 알 수 없는 3가지의 프리 파라미터가 있는데요. 9번째 행성의 실제 질량이 비교적 가벼운지 무거운지에 따라서 그간 관측된 탐사 로봇의 데이터를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그 행성의 위치와 거리도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피셔 매트릭스라는 통계적 기법을 활용해서 추정되는 9번째 행성의 질량과 거리에 따라 그 예상되는 위치가 대략 어디쯤일지를 비교했습니다. 논문에 따르면 9번째 행성의 질량이 지구의 5배쯤 되고 태양으로부터 대략 400AO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다면 이 행성은 하늘 전역 아무 곳에나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늘 전체 면적의 99.2%나 되는 아주 거대한 영역에서 아무 위치에서나 9번째 행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만약 좀 더 멀리 떨어진 800AO 정도 거리에 있다면 9번째 행성이 놓여있을 만한 위치는 하늘 전체 면적에서 4.8%밖에 안 되는 아주 비좁은 영역으로 제한됩니다. 즉 9번째 행성에 추정되는 질량과 거리에 따라서 사방의 하늘 전역을 무턱대고 다 봐야 할지 아니면 좀 더 제한된 하늘만 보면서 집중적으로 봐야 할지 관측 전략과 발견 가능성은 천차만별로 달라지게 되죠. 게다가 최근에 또 다른 논문에선 이 9번째 행성의 실제 모습이 우리가 그간 상상했던 모습과 완전 다를 수 있다는 새로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간 우린 9번째 행성이 당연히 천왕성이나 해왕성 정도 혹은 그에 살짝 못 미치는 거대한 가스 행성일 거라 생각했는데요. 왜냐면 그간 관측된 티에노들의 궤도 분포를 설명하기 위해서 적어도 지구 질량의 10배쯤은 되는 거대한 행성일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 새로운 분석에 따르면 9번째 행성은 사실 이보단 훨씬 가벼운 암석 행성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지름 3.6m 크기의 캐나다, 프랑스, 하와이 망원경으로 태양계 끝자락의 소천체를 쭉 탐색하고 있는 오소스 서베이로 관측한 데이터를 분석했는데요. 특히 그동안의 분석에서 많이 간과되어 왔던 중요한 발견을 추가로 분석했지요. 티에노들의 궤도는 한쪽 방향으로 쏠려있기도 하지만 그 중에 또 일부는 3대1, 4대1, 5대1, 그리고 6대1 이런 깔끔한 정수비로 공전 주기가 공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들은 거의 수십억 년간 흐트러지지 않는 아주 안정적인 공명을 이루고 있죠. 이러한 티에노들의 안정적인 궤도 공명까지 모두 설명하기 위해선 9번째 행성이 사실은 그리 먼 거리에 숨어있지 않은 암석 행성이어야 합니다. 이번 분석에 따르면 9번째 행성은 지구 질량의 1.5에서 3배 정도 되는 비교적 가벼운 질량으로 추정됩니다. 그 거리는 태양으로부터 평균 250에서 500AO 정도, 특히 태양에 가장 가까이 접근하는 근일점 거리는 200AO 정도로 보입니다. 이 9번째 행성의 궤도는 지구의 공전 궤도면에 대해서 무려 45도 정도 크게 틀어져 있어야 하죠. 이 분석이 맞다면
태양계 9번째 행성은 카이퍼벨트에 걸쳐 태양계 주변을 천천히 떠돌고 있는 암석형 행성, 바로 카이퍼벨트 행성이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계속해서 다양한 논문들이 9번째 행성의 정체와 존재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분석들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아직은 현존하는 망원경으로 그 모습을 실제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거란 거죠. 칠레에서 최근 완공을 앞두고 첫 관측을 준비하고 있는 지름 8.4m 크기의 루빈 망원경이 있는데요. 이 거대한 망원경은 앞선 슬로안 스카이 서베이처럼 더 거대한 눈으로 우주 전역을 훑어보는 LSST 관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LSST 관측으로도 9번째 행성을 찾는 건 여전히 어려운 일이죠. 거리가 너무 멀어서 어둡게 보이는 것도 문제이지만 애초에 궤도가 아주 크다 보니 공전 주기 역시 아주 길어야 하죠. 정말 수만 년 가까운 아주 긴 주기로 천천히 움직여야 합니다. 따라서 하늘에서 무언가 발견하더라도 정말 배경 별들 사이로 천천히 움직이고 있긴 한 건지 판단하기도 참 어렵죠. 그 움직임의 정도가 너무나 미세하다 보니 관측 오차와 거의 맞먹을 정도입니다. 특히 먼 거리에 떨어진 동글동글한 천체를 관측할 땐 태양빛이 천체를 어느 쪽에서 비추고 있는지, 또 우리가 어느 방향에서 그 천체를 보고 있는지에 따라서 하늘에서 보이는 천체의 위치가 살짝 달라집니다. 소천체 표면이 보름달처럼 전체가 둥글게 밝게 빛나고 있는지, 아니면 반달처럼 표면의 절반만 밝게 빛나고 있는지, 그 위상에 따라서 지구에서 판단하게 되는 그 소천체의 중심 좌표는 조금 미세하게 틀어지죠. 이러한 여러 관측으로 인한 오차의 스케일과 비교했을 때 애초에 너무나 천천히 움직이고 있을 9번째 행성의 미세한 위치 변화는 정말 미미하다고 볼 수 있죠. 어쩌면 결국 9번째 행성의 실존 여부는 지금보다도 훨씬 거대한 망원경으로 우주를 보게 될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야 할 숙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때 태양계 9번째 행성이었던 명왕성이 외생성으로 강등당한 이후에도 계속 사라지지 않고 천문학계를 떠돌고 있는 이 영원한 떡밥 9번째 행성 플래닛 9. 그렇다면 대체 왜 천문학자들은 당장의 관측으로도 확인할 수 없다고 하는 9번째 행성 사냥에 왜 이렇게 집착하는 걸까요? 단순히 태양계에서 누가 가장 멀리까지 이름을 남길지 기록 경쟁이라도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9번째 행성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또 그 정체가 거대한 가스 행성인지 또는 작은 암석 행성인지, 이것에 따라서 우리 태양계 형성 시나리오가 완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즉 9번째 행성을 찾아 헤매고 있는 천문학자들의 끊이지 않는 여정은 단순한 기록 경쟁이 아니라 우리 태양계 형성 과정의 시나리오를 모두 완성하기 위한 빈틈 채우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빈틈이 정말 채워지기 전까지 태양계 끝자락의 어둠 속 플래닛 9은 천문학자들의 영원한 떡밥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우주먼지의 현자타임즈, 오늘은 여기에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우주먼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